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을 결국 도의회와 제주도가 따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특위가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청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4차례에 걸쳐 열린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가 마무리된 뒤 열린 두 번째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이번에도 제주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함께 추진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등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의견 수렴은 할 수 없다며 상생 방안에 중점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앞으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고요. 저희도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의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의회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방법으로 공론조사나 심층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물은 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계획. 제주도가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계획이나 결과 반영에 대한 구상도 없이 이 같은 의회안을 무작정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같은 경우 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는 시중만 하겠다. 특히 위원들이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주도가 예단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제주도의 어정쩡한 태도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아예 손 빼요. 그러면 우린 모릅니다. 의회하고 국토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결국 갈등 해소 특위는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합리적 객관적 방식으로 수렴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에서 제안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국토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됐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통합되면서 폐지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은 자치경찰 제도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자치경찰단. 지난 15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투입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했지만 결국 새로운 제도를 실험만 하다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도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역 여론 수렴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런 특별법이라면 차라리 이게 좀 반납하고 말지. 분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권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국회가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에서 우리 지사님이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자치경찰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만약 폐지되면
단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저희들이 인정하나 특례 조항을 두어서 제주도만큼은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회도 제주자치경찰 유지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통합 문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편입되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질서 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경찰제 당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호텔을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이 함께 개발하는 38층짜리 쌍둥이 호텔인 드림타워. 호텔 객실 1,600개 가운데 절반은 롯데 측이 직접 운영하지만 절반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한 채에 7억 원에서 20억 원이나 되지만 20년 동안 연 6%의 확정 임대 수익을 주겠다며 계약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예정이었던 호텔 준공이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자 8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드림타워 측의 책임 때문에 준공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빨리 받아라라고 되게 재촉을 해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해라. 무조건 잔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준공도 안 되는데 지금 잔금이 말이 되나요? 드림타워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자재 수급과 근로자 투입이 어려웠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주 52시간제든 코로나든 같은 조건에서도 지금 완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드림타워만 유독 불가항력에서 사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드림타워 측은 이달 안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다음 달에 호텔을 개장하겠다며 나머지 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관광 숙박시설이 될 드림타워가 준공도 되기 전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의 내국인 면세점이 5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성산항과 전남 녹동항으로 가는 여객선 취항에 따라 성산항 면세점 매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규모는 163제곱미터로 대표 면세 품목인 홍삼과 주류, 담배 등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정부의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방침에 따라 제주 외국어동학교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모형으로의 전환이 최적일지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이전 모형이 쟁점이 됐습니다. 현재 과밀화된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의 과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지역 일반고로의 전환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학교가 신설되니까 학급 수가 늘어날 거고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읍면 지역에 거기에 남겨둔다면은 지금 현재 그 과밀화가 해소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은 있고요.
동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도 유리할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될 때 규모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에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향후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전환이 최적일 거라는 의견과 외국어 중점 학교로 발전시키자는 새로운 모형도 제시됐습니다. 과밀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또 부지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부지가 쉽겠습니까? 제주특별법을 이용한 그런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사항을 이용해서 외국어 중점학교라든가 변화하는 모형도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 자체가 성급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려서 제주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의 논의가 되기 이전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오로지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와 오는 22일 도민참여단 토론회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만들어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감의 최종 전환 모형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학법인 친인척 깜깜이 채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7곳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공개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6천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제주도 내 사립학교는 7곳으로 8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1%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등록생 9,805명 가운데 등록금을 면제받았거나 재적, 휴학생 등을 뺀 5,064명으로 지원 금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밤사이 제주지역 최저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55분 제주시의 최저 기온은 29.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서귀포 26.3도, 고산 26.6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도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2.7도까지 올랐고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한라산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도 동료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일 비슷한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